예, 경제를 깊이 있게 보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투자를 잘하려면 하루하루의 움직임도 뉴스도 잘 봐야 되지만 세상 돌아가는 큰 물결, 메가 트렌드를 읽어야 되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주제 사실이 메타버스 아니겠습니까?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침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주가가 변동하면서 좀 빠져서 더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를 때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긴 흐름으로 메타버스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 특별히 글로벌 시각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메타버스 이야기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김수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깊이 있게 오늘 볼 겁니다. 그래서 국내 메타버스 관련주가 뭐지? 뭐 이런 얘기는 오늘 포함되지 않고요. 전반적인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쨌든 요즘 뉴욕 증시가 잘 가는 것도 미국 증시가 사실 혁신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있잖아요. 네. 최근에 보면 엔비디아도 급등하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은 메타버스 하면 로블록스를 생각하는데 엔비디아도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뉴욕 증시에서 관련주들 움직임부터 좀 봐주세요. 네. 엔비디아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주가가 오른 게 맞고요. 네. 지금 이제 메타버스라는 테마 자체가 그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변경한 이후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도 그렇지만 뭐 여기저기 뭐 사실 안 엮일 수 없는 그런 기업들마다 마찬가지인데요. 페이스북 얘기하셨으니까 그러게요. 뭐 페이스북 전 세계 사용자들과 엄청날 텐데 메타로 사명을 확 바꿨어요. 네. 네. 그게 이제 페이스북의 생존 전략인지 시대를 관통하는 흐름의 변화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일단 페이스북이 메타라고 사명을 변경한 거는 굉장히 첫 번째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결코 단기성 테마가 아닌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변화 중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과거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 이제 애플이 2007년도에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면서 굉장히 큰 패러다임 변화가 한번 일어났었고요. 세상이 뒤집혔죠, 사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2014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들의 그 경영 전략을 클라우드 퍼스트라고 하면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면서 또 한 번 저희 IT 산업에 엄청나게 큰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021년에 바로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 수를 보유한 페이스북이 사명을 이제 메타로 바꾸면서 메타버스를 자신들의 미래 성장의 이제 가장 중심에 두겠다라고 발표를 한 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메타버스라는 존재가 앞으로 우리 삶과 우리 산업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이 갈 길은 이제 주목해 봐야죠. 기존의 시스템 메타버스를 표방하면서 어떤 사업들을 엮어서 이제 갈 것이냐는 아직은 과제로 남아 있고요. 그런 추세 변화 가운데 하나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스마트폰 디바이스에 조금 더 나서려고 하는 그 추세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보면 이런 메타버스 가상 세계랑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뭐 구글이나 MS나 화웨이나 이런 기업들도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흔하게 생각하는 게 로블록스 같은 게임 정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오프라인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어떤 경제적 행위, 어떤 사람들과의 소통 그런 것들을 다 온라인에서 진행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기 자체가 어떤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유닛 이코노믹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굉장히 예전부터 이제 플랫폼 경제학이라는 단어. 무슨 이코노믹스라고 그런다고요? 유닛 이코노믹스. 유닛 이코노믹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적인 경제학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를 판매를 해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이 유닛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유닛, 그러니까 유저죠. 하나의 유저가 얼만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기업의 가치, 그 플랫폼의 밸류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IT 기업들이 더 많은 하드웨어를 확보를 할수록
더 많은 이제 유저를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나아가서 이제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우리 지금은 스마트폰을 사면 이제 애플 스마트폰은 iOS만 쓸 수 있고 그렇죠. 이제 삼성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만 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운영 체제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게 바로 이 메타버스 시대의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런 운영 체제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어떤 기기를 사용하는지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기기를 많이 보유를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스마트폰 비즈니스에서 전혀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이제 이렇게 디지털 세상 속의 경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저들을 확보해서 이 유닛 이코노믹스로서의 부가가치를 확장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최근 IT 기업들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픽셀 6라는 스마트폰을 최근에 출시했는데 이제 자체 프로세서를 탑재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서피스 듀오라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IoT 시대 우리가 스마트 기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한 IT 기업들의 이제 노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사활을 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2차전, 3차전이 시작이 됐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우리가 페이스북이 메타를 표방하면서 회사 이름까지 바꿨다는 얘기를 했는데 또 적극적으로 나가는 기업이 말씀하신 쪽에 MS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MS는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가상세계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나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은 페이스북 못지않게 네. 굉장히 메타버스 시대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엊그제였죠. 11월 2일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그나이트라는 연례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는데 네. 여기서 자신들의 메타버스 비전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에 이어서 사실은 거의 같은 시점에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추구하는 것 현재로서는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페이스북은 B2C 영역이죠. 우리 일반 유저들한테 접근하기 쉬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B2B 영역이에요. 그 기업들한테 기업들을 중심으로 유저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작점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버스에서 처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플랫폼은 바로 팀스라는 플랫폼인데요. 네. 이제 팀스 같은 경우는 우리 작년에 코로나 때 굉장히 급부상한 화상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줌을 알고 계시는데 줌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소비자들, 저희 같은 일반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수익성에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스는 우리가 오피스를 사용하면 그 오피스 안에 팀스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지금 각 회사마다 이제 메신저를 사용을 하잖아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추구하는 건 이 회사 사내 메신저를 다 팀스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스 안에서 3D로 화상 회의를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발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3D 아바타. 지금은 우리가 화상회의할 때 사람들 얼굴 켜놓고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럼 사실은 되게 불편한 상황이 불편할 때도 많거든요. 있죠. 그죠? 네. 뭐 딴짓을 하기에도 좀 네. 애매하고 그리고 회의가 막 30분, 40분 이렇게 길어지면은 집에서 저녁 때 회의하면 또 옷도 따로 입어야 돼요. 그죠? 그런 불편한 예. 상황들이 초래가 예. 되고 집중하기도 사실은 예. 30분 이상 집중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아바타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화면을 계속 보고 있지 않아도 네. 훨씬 편하게 회의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이 3D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목소리에 따라 반응하고 손짓발짓하면 이제 손짓발짓에 따라 반응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네요. 네. 여기서 이제 다 나아가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메쉬라는 메타버스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영화에서 보는 가상 세계에서 회의하는 것까지 연동시켜서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무궁무진한데요. 사실은 네. 굉장히 좀 메타버스 가상 세계 이게 멀어 보이는데 실제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을 일부 하고 있고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데 다 접목이 되네요.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게 맞습니다. 그죠? 예. 네.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이 메타버스 이 판을 놓고 경쟁하는 쪽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메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했는데
글쎄 뭐 좀 섣부르긴 합니다만 누가 이 주도권을 질 것인가. 근데 또 애플은 왜 빠져 있는 거예요? 애플 과거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있으면 이런 걸 분명히 먼저 치고 나갈 텐데 애플은 기기나 네. 요즘 뭐 자동차도 만든다 하고 애플 쪽도 신경을 안 쓸 것 같은데 글로벌 기업 가운데 메타버스의 전쟁 누가 좀 어떤 기업을 주목해 봐야 될까요? 우선 우리가 메타버스를 생각을 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상호 호환이 된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제가 페이스북에서 제 아바타를 만들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상현실 세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언가 하나를 구매하면 어떤 가상현실 세계에서든지 내가 구매한 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실 메타버스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핵심 중 네.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IT 기업들이 경쟁 구도이기도 하지만 상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플랫폼이 가장 중심이 될 것인가 이런 점들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IT 기업들이 지금까지 경쟁하기만 했던 이 IT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 시대, 상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를 어떻게 아울러서 나아갈 것인가. 그런 점들이 사실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누가 이길 거냐라는 거는 이제 단순무식한 질문인 거죠, 사실은. 엄청난 변화들이 있는 겁니다. 예, 메타버스와 관련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이 단기적인 소위 이제 패션이냐, 트렌드냐, 메가 트렌드냐 이런 고민들이 있고요. 미래에셋증권 김수진 연구위원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의 흐름들을 봤고요. 두 번째 조금 더 이제 새로운 기술적인 분야로 디테일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아까 말씀하신 큰 흐름의 변화로 보셨는데 어때요? 이제 말씀해 보시고 살고 정말 큰 산업의 트렌드 변화들로 보는 분도 있고 아직은 좀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단기적인 테마일 수도 있잖아. 그렇게 지나간 테마들도 많잖아,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런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우리 김수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 사실은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었고 네. 또 엄청 큰 변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가 등장해서 엄청 큰 변화가 있었다시피 이제 메타버스도 엄청 큰 변화를 우리 삶에 가져올 수밖에 없고요. 이런 메타버스가 가능하게 된 이유는 결국 하드웨어의 발달,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인프라의 등장, 그리고 통신의 발달, 그러니까 5G까지 온 현재 이 통신의 발달 덕분에 우리가 이제 가상 세계에서 지금 현재와 같은 어떤 일방향적인 온라인 세계가 아닌 쌍방향적인 온라인 세계로의 어떤 수요를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세계가 분명히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보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요. 네. 고민을 하면서 근데 어쨌든 큰 변화들이 또 어떤 형태로 모양을 사실 양상을 좀 바꾸면서 이게 갈 수도 있어요. 과거에도 보면요. 우리가 예측했는데 가긴 가는데 그 모양이 아닌 다른 그렇죠? 형태로 가기도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게 다 이제 합종 연영이 되는 건데 어쨌든 큰 변화이다. 특별히 투자자들은 이런 변화들, MZ세대들의 얘기 그런 거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메타버스 기술이 이제 이쪽에서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사실 아직 좀 어렵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나스닥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네.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한 것도 사실 마찬가지인 게요.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컨텐츠 쪽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예. 게임이라든지 크립토. 비트코인과 같은 크립토 아니면 네. NFT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인데 이런 것들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방에서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드웨어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고 통신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엄청나게 그게 실시간으로 모든 저희의 3D 움직임이 감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많은 양의 트래픽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되기 때문에 이 통신 기술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구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술력들이 계속해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이런 메타버스라는 세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들, 3D 그래픽 이미지 기술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솔직히 말씀하시는데 뭐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계속 그렇습니다. 이제 생활 속엔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줌회의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은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도 관련주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음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국내 관련주들도. 근데 이제 오늘은 글로벌 추세 기업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거고요. 글로벌 기업들 아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랑 봤는데 그 밖에 이제 기업들 좀 그쪽 시장에 뛰어들고 주목하는 기업들 어떤 곳이 있는지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보니까 제가 얼추 보니까 10개, 8개, 한 7, 80개가 올라와 있는데 저거를 좀 일목요연하게 주목할 만한 기업 좀 몇 개 얘기해 주세요. 사실 뭐 보시다시피 워낙 많은 기업들이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게 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아시는 기업도 있고 뭐 보통 보시면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이 네네. 많고요. 그리고 이제 콘텐츠, 뭐 로블록스와 같이 뭐 여기 보면 닌텐도도 보이고 넥슨도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안에서 무언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또 있죠. 페이스북, 로블록스, 뭐 유니티와 네. 같이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제가 오늘 뭐 하나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 중에 어도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도비 같은 경우 사실 국내 최근 그 메타버스 테마주들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테마주들 같은 경우가 그 우리 비주얼 이펙트라고 해서 우리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CG 입힌다고 하죠. 네네. 그런 어떤 3D 그래픽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네. 그 1인자가 사실은 이제 어도비라고 보시면 국내도 뭐 됩니다. 텍스터, 위징 뭐 이런 쪽이 다 그런 거죠. 그런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도비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시장에서 이제 네. 1등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도비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포토샵이라는 네. 이제 그래픽 일러스트.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만들 때 꼭 필요한 프리미어라는 동영상 편집 기능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그래픽을 만들 수 있는 에셋이 많다 보니까 이 3D 시대에 우리가 많은 3D로 모든 거를 만들어야 되는 시대에도 어도비의 역할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네. 또 뭐 언급할 게 있긴 한데요. 사실 다 들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북, 구글, 뭐 줌도 있고요. 또 뭐 오큘러스도 있고, 네. 통신사도 아까 버라이즌도 있었는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직접적으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서둘러 앞 질문을 마무리한 게 어쨌든 NFT까지는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니까 메타버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NFT가 또 이제 새롭게 지금 메타버스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NFT라는 게 또 나와가지고 또 공부하고 네. 있어요. NFT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NFT라는 건 사실은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셔서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이 이번에 자신들의 가상 공간 이름을 호라이즌이라고 붙였거든요. 네. 그 가상 공간, 우리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 생각하시면 가상 공간에서 많은 것들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만약에 옷을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옷이 그 가치를 가지려면 가상 공간에서 뭐 무한하게 복제가 되면 그 옷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유의 가치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NFT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당장 기업들이 NFT 자체로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그러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이 굉장히 일상화된다면 우리가 이제 이 NFT라는 가상 자산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NFT란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갖겠지만 당장의 어떤 대형 기업들이 NFT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아주 큰 트렌드 이야기입니다. 저희 방송 시간 중에서는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이 시간도 짧은 흐름들이죠. 어쨌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다 관심이 있구나. 소위 다 엮여 있구나. 이런 걸 보시면서 국내 기업들까지도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NFT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그 딥사이트는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또 자세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요. 몇 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김수진 연구위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